안녕하세요. 신사는 우산과 유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산은 비가 하도 자주 와서 꼭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고, 기계에 기름을 치면 부드럽게 돌아가듯 유모는 인공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모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던 노동당과 싸우던 어느 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습니다. 하필이면 먼저 와서 볼일을 보던 노동당 당수 애들리 옆자리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곳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다른 자리가 나길 기다렸다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야당 당수 애들리가 저와 마주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묻자 처치는 아니요. 당신네 당은 큰 것만 보면 국유화하자고 하는데 내 소중한 물건이 국유화되면 큰일이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애들리는 폭소를 터뜨렸고 그 노동당은 대기업의 국유화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유머도 유명하지요.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경쟁자였던 더글라스 후보가 합동 연설회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경영하던 상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술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이며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된다면 이 나라 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글라스는 의기양양해했고 청중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링컨이 연단에 올라가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방금 전 더글러스 후보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게에서 술을 가장 많이 사서 마신 최고 우량 고객이 더글라스 후보라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상대편의 음해에 대해 링컨이 위트로 응수하자 좌증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어느 일요일 아침 링컨은 백악관에서 자기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침 방문한 친구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아니, 미합중국 대통령이 손수 구두를 닦다니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자 링컨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합중국 대통령이 거리에 나가 남의 구두를 닦아야 한단 말인가? 레이건 대통령의 유머도 유명합니다. 1981년 3월 레이건이 저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을 때의 일입니다. 간호사들이 지혈을 하기 위해 레이건의 몸을 만졌습니다. 레이건은 그 아픈 와중에도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우리 마누라인 낸시에게 허락을 받았나? 또 응급실에 모인 보좌관들과 경호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자 레이건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서 응급실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 시절 때 내 인기가 이렇게 폭발적이었으면 배우를 때려치지 않았을 텐데. 얼마 후 부인 낸시 여사가 응급실에 나타나자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총알이 날아왔을 때 영화처럼 납작 엎드리는 걸 깜빡 잊었어. 이런 응급실 유머가 알려진 이후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은 83%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의 유머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년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모교인 예일대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로 식장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5등상과 최고상을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C학점을 받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쯤 되면 유머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충분히 알만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품질 좋기로 소문난 이란의 양탄자에는 일부러 구석진 곳에 찾기 힘든 흠을 하나씩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그 흠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페르시아인 장인들은 일부러 그런 틈을 남김으로써
신의 작품이 아닌 인간의 작품임을 천명하고 언제까지나 인간적 겸손함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머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묻어나는 요술 상자와 똑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유머라는 이 요술 상자를 하나쯤 차고 다니는 것은 어떨까요? 악담과 패설과 쌍욕이 넘치는 것보다는 멋진 유머가 넘치는 곳이 누가 봐도 더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